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오전 5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38분에 아침 풍경입니다. 어제는 폭우가 이 시각에 막 쏟아져 가지고 정말로 그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거 막 폭우가 이 시각에 한 20분 정도 내렸는데 정말 그 막 엄청나게 막 비가 왔었는데, 비가 와서 옷이 싹 다 젖어버리고 좀 더 싹 다 갈아입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침에 참 풍경이 경치가 좋네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날이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후 1시에 방류한 날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2019년 어, 2021년 미안합니다. 2021년 8월 18일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2019년 8월 18일에는 그 행주 산성에서 허경영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혁명당 20대 대통령 후보 신분으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신 날입니다. 그때에 행주 산성에서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당선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풍수지리적으로 그런 위치다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당선은 되지 않았죠. 그러나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정하고 우리 한국 사정하고 닮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 뒤로부터 약 2년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였거든요. 그거는 트럼프가 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 3시, 새벽 4시에 이제 그 바이든 표가, 그것도 우편표가 막 그냥 무더기로 막 몇십만 표가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역전돼 가지고 지금 그 바이든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우편표가 뭐 그냥 막 거의 100% 바이든 표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을 막 내세우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이제 도난당한 그런 선거였고, 우리나라 2022년 3구 대선에서는 허경영 총리님께서 그 대선 후보들 간에 이제 TV 토론에 나왔기만 하면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깨어나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가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언론에서 사라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아쉬운 그런 것을 보냈는데, 그것도 미국 사정하고 너무나 트럼프가 아깝게 너무나 부당하게 이렇게
여기만 오면은 내가 늘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부터 내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여기가 우리 회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가 늘 깨끗하게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면서 좋고, 이 길을 가시는 분마다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뭐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겠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참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아쉽습니다. 어제 이제 8월 24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오후 1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이제 시초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장용진 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 그리고 저래 되면은 뭐 김밥도 먹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김이 바다에서 나오니까 뭐 소금도 먹기가 힘들고, 소금을 없으면은 김치를 담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변희재님께서는 한동훈 님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재상이 뚜렷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를 붙이면은 변희재님이나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 이 세 분은 지금 딱 보면은 옛날에 중국의 유비, 간우, 장비를 연상케 해요. 그 세 분은 완전히 똘똘 뭉쳐 있다고요. 원래 이제 변희재님은 보수고, 김용민 목사님이나 안진걸 소장은 진보거든요. 그런데 그 세 분이 태블릿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하고,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는 데 대해서 이제 의견이 일치가 돼 가지고 1년 전부터 지금 그냥 임기를 5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1825일간 또는 60개월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서 내려온나,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제 평화적인 시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작업의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한동훈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범죄 사항이 있으면은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분은 고소 고발을 무진장하게 당하고 또 무진장하게 하는 분입니다. 정말 보기 드무신 분들이죠. 보통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고소를 한 번 당하기도 힘들고 고발을 한 번 하기도 힘드는데, 이분은 수십 건의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고발 당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고소 고발을 하기도 하고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되기 전에 일개 검사로 있던 시절 때에 박영수, 지금 구속대가 있죠. 박영수 특검 때에 태블릿, 이제 최서원 씨의 태블릿을 조작한 그 사실을 들고 형사소송을 하면은 이 검사들이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민사를 붙였어요. 민사를 붙여가지고 민사는 한 달 내로 답변을 해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9월 15일 날 답변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쪼고 있는, 거물로 말하면은 거물을 투망을 던져가지고 사살 쪼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한 9월, 10월 달로 했다가 늦어도 한 12월 달까지는 이렇게 낙마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완전 새로운 세상, 즉 쉽게 말해서 허경영 총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 어떻게 과연 이것이 펼쳐질 것인가, 그 재미가 있습니다. 결론은 남아 있고 말이야. 결론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허경영 신인님이시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일단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세상, 가장 살기 좋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또 결론이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치 상황을 이렇게 최선방에서 앞장서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안진걸 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 이 세 분으로 내가 인정이 돼요. 자, 한 11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후쿠시마 방수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기록에 남겨 놓습니다. 후쿠시마 방수, 방류, 그리고 이제 불로유. 자, 이것이 어떻게 이제 해서 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인가. 두고 봅시다. 아주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것은 확실하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또 확실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